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이건 뭐 금목자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정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예. 골프 접대 논란인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교수 시절 120만 원쯤 되는 골프 접대를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측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의 요지인데요. 예. 이거를 한국당 이제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지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먼저 언론과 취재 경쟁 또 취재 생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거론이 되면 기자들은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거긴 뭐 김병준 교수의 뭐 장점, 좋은 점,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병준 위원장 뭐 깔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심리거든요. 그것은 뭐 청문회 준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병준 교수가 맡게 돼? 그럼 김병준 교수는 어떤 사람이지?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해왔지? 최근에 어떤 말을 했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제 비하해서 깔 거 없나라는 표현을 썼지만 언론의 기본 사명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대위원장 자격에 걸맞은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것을 취재했던 기자와 통화를 하거나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뭐 이러저러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 데스크에서 취재 지시가 내려가는 거죠. 김병준의 A부터 Z까지를 다 파헤쳐봐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회부에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부에서는 경찰서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 물어보게 되는 거죠. 혹시 뭐 나오는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접대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취재가 된 거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내사를 해오다가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터뜨린 것이 아니고 거꾸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에 120만 원짜리 골프 접대를 그것도 강원랜드라는 우리나라 도박판 아닙니까? 이 카지노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경찰이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일단 먼저 하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별 볼 일 없었으면은 뉴스가 안 될 일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가 되니까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거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김병준 교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전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게다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강원랜드의 내부 고발자가 이 사실을 이제 제보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고발자가 김병준 교수의 이런 최근 비대위원장 맡는 걸 봤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 하면서 다시 또 기자들에게 제보를 했을 가능성도 또 한편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무슨 정치 공작인 양 마치 민주당이나 혹은 청와대가 경찰 팔 비틀어갖고 김병준 관련된 신상을 털어서 뭘 하는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적인 업무를 맡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도덕 검증인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지경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 골프 접대 받고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고 기강을 세워야 될 본인이 그런 접대 구설수에 휘말린다면 과연 이게 영이 서겠는가? 이런 문제는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취재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취재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죠.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영이 안 서는 위치 아니었어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온 게 아니라 뭐 자기소개서 비슷한 것도 내라고 하고 혁신계획서도 내라고 하고 그랬대요. 본인이 입사 지원을 해가지고 뽑힌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뭐 조건이 있냐고 했을 때 전혀 조건 없다.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전 뭐 이게 이제 일종의 인정투쟁이라고 보는데 참여정부 때 잘 안 되고 본인의 계획은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디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렀을 때도 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디든 저를 불러만 주시면 가서 제가 제 값어치를 입증하겠습니다라고 하던 와중에 이제 결국 전 흘러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고 여기서 노래 한 곡을 갑자기 듣고 싶네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예, 뭐 너무나도 현실에 잘 맞는 이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매판 지식인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다 가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골프 접대를 받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보면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골프 가서 골프 치고 뭐 밥 먹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비용으로 해서 100이 안 넘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되게 웃기는 것이고 이게 프로암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프로암 대회라는 것이 프로 아마추어가 같이 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뭐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은 골프 18홀 한 번 돌고 나면 그걸로 자원봉사 때 경매가 5, 6억씩 떨어지는 사람이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은영 국수 같은 분들 지금 뭐 의원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 한 번 지도대국 하는데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100만 원 무조건 넘는 겁니다. 뭐 이제 몇 천만 원씩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프로 골프와 함께 한 경기 치는 것은 사실은 1, 20만 원짜리 가치라고 매길 수 없는 것이죠. 보통 기업체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를 할 때 소위 자기가 어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할 때 프로 골퍼 본인 그리고 두 사람이 초청을 해서 네 사람이 같이 골프를 치면서 프로 골퍼랑 같이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골프 접대의 어떤 제일 높은 지점이죠. 좀 좋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게 하수이고 좋은 골프장에 가서 프로 골프를 옆에다 끼고 치는 게 진짜 상수거든요. 그런 접대를 한번 받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원랜드가 20명 이제 명단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 20명을 왜 초대를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일을 했는지 그게 1인당 60만 원이면 괜찮고 120만 원이면 안 된다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 살 때는 골프를 안 쳤던 것이 아닌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직장인의 월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골프 채도 그렇지만 한번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특히나 회원권이 없으면 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저는 아예 한국에 들어서 골프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자기 돈으로 내고 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 거지. 누군가 내 돈을 내주길 바라면서 있으면 그 뭐 접대만 받으려고 하는 양아치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편에 되는 걸 해야죠. 미국은 대략 골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아주 조그만 9홀짜리 골프장 이런 거는 아침에 가면 6불, 9불 이 정도 했습니다. 9홀을 도는데. 그리고 퍼블릭 경기장 가면 한 30불, 그러니까 3만 원 정도를 내면 18홀을 돌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당구를 치는 것보다 사실 싸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부담 없이 쳤었는데 예. 한국은 그렇게 안 돼서 골프를 끊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60만 원짜리로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접대 골프를 받고 다니는 건지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김병준 교수, 전 뭐 김병준 교수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문화, 김영란법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돈 100만 원 주는 골프를 남이 접대해서 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 인식의 단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 이 점에 대해서 뭐 꼬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위선적 지식인들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경찰이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했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들어간 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 데까지 가서 그 좋은 골프장에서 프로골퍼랑 골프를 치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따지지 않고 프로골퍼와 함께 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 회사의 간부도 끼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하여튼 같이 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여하튼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접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들 하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예, 거기에 이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여의도연구원 원장 교체를 선언을 했죠. 예. 예,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김대식 원장에게 말하기를 당사자에게 결례가 될 수 있지만 교체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이 올 것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 그 사람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패망을 위해서 뭐 저주에 가까운 언사들을 뿜어내시는 분인데 아니 그 인간이 말이죠. 한 10년 조금 못 됐을 거예요. 김대호 씨하고 제가 같이 불려가려고 했나? 하여튼 뭐 어디서 초청이 왔는데 김대호 씨가 저에 대해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서 같이 있기가 뭐 싫다고 했다나 뭐래나 제가 그걸 봤어요. 그 글을. 야, 그래놓고 넌 수준이 얼마나 높나 보자 했는데 아유 수준이 그 정도였네요. 예, 친기업적인 자유주의적인 활동, 특히나 386 노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면서 보수 언론에다가 글도 쓰고. 예, 그렇습니다. 정치 혐오를 기본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하는 분인데 저는 하여튼 이 점은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크탱크를 정비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당마다 있는 연구소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여의도 연구소는 정말 잘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내부에서 여의도 연구소 직원을 별도로 공채를 해서 뽑고 승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잘 다듬어왔고 어느 곳보다 총선이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론조사로 잘 맞추기로 유명했던 곳인데 예. 그러한 조직이 최근엔 좀 활동이 뜸했었지만 소장을 새로 들이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호 소장의 태도나 행태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친재벌적인 성향 그다음에 민주당은 무조건 싫어 문재인은 무조건 싫어라는 것은 되게 볼썽사납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를 혐오하거나 혹은 이제 중도에 있는 즉 민주당도 별로고 자유한국당도 별로였는데 최근엔 자유한국당이 너무 별로라서 민주당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자유한국당으로 당겨오는 역할 즉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했던 역할을 하는 역할을 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김병준, 김대호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만 중도에 있는 정치 혐오, 중도 세력에게는 저는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 보니까 김대호 씨 블로그와 보니까 김병준 특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글을 올린 것도 있네요. 원래 사회디자인연구소 자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같이 설계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원장 교체는 아무래도 김대호 소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재벌을 비호하고 이 운동권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해서 여기 경제 얘기를 섞으면 중도층들이 귀를 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것을 제가 좀 긴장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여당 대표가 전 등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호 씨 그 최근 걸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1위도 연속으로 모진놈 만나나. 모진놈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문재인은 41% 지지에 40% 초반대의 의석을 가지고도 국회가 과잉위임한 행정부 권한을 가지고 정말 몰상식 모렴치하게 권력을 휘두른다. 네, 이런 인간이 왜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지 참 의문이네요. 당선이 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런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역대급 혼군 문통을
성토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여기도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안철수가 했던 정치 혐오층에 대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 같은 트릭, 그 트릭이 전 김병준, 김대호 이 쌍두마차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인정 욕구가 여러 사람 망가뜨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